식물인간 사고일 때 특히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가족들이 지칩니다. 그리고 간병비, 개호비를 법원에서는 개호비라고 그러고요. 보통은 간병비라고 그러죠. 간병비가 한 달에 300 몇십만 원씩 나가잖아요. 그게 부담되니까 요양병원에 계시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요양병원은 공동간병이나 한 사람이 6명 정도, 3명 내지 6명을 이렇게 케어합니다. 그럼 한 달에 간병비가 100만 원도 안 들어가요. 그리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.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. 과실이 크면 소송 못 합니다. 과실이 뭐 70% 이래 나오면 70% 나오면은 보험사 내준 치료비에서 과실보고 다 깎고 나면 나중에 받을 게 없어요.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아이고 고맙습니다. 치료비해줘도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냥 치료만 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. 그러나 내 과실이 없거나 과실이 조금일 때, 그럴 때는요, 절대 요양병원에 계시게 하지 마세요. 보험사가 그럽니다. 아이고 뭐 큰 병원에, 일반 병원에 계시나 요양병원에 계시나 차이 없어요. 그리고 간병비 부담되잖아요.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계시게 하세요. 그리고 그쪽으로 몰아요. 나중에 한 푼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에 식물인간은 개호비가 1.5인입니다. 사지마비는 1인이고요. 지금 한 달에 한 420만 원 돼요.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하니까요. 사지마비는 내 잘못 없으면 420만 원이에요. 식물인간은 1.5배입니다. 630만 원이에요. 630만 원 받을 권리가 나한테 있었는데 내 스스로 포기하고 100만 원만 공동간병에 쓰는 거예요. 그리고 내 아버님, 어머님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점점 더 나빠지고. 사건 둘 다 그랬어요. 참 안타깝더라고요. 공동간병은 절대 쓰지 마세요. 식물인간일 때 내가 630만 원에 한 달에 월 개호비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 법원에서 인정해 줍니다. 옛날에는 2명도 인정했는데 지금 2명은 거의 없어요. 1.5인입니다.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, 우리 아버지가 식물인간 되셨다. 머리 다치면 식물인간 됩니다. 보행자가 잘 가고 있는데 신호위 반사 뻥 때려서 붕 떴다 떨어지면은 사망이거나 식물인간 될 수 있어요. 그랬을 때 가족 중에서 내가 한 달에 버는 돈이 300만 원, 그리고 내 직장이 뭐 공무원이라든가 나중에 정년까지 가는 그런 직장이 아니고 그렇게 또 탄탄한 직장도 아닐 때, 그럴 때는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내가 직접 우리 가족을 간병하는 게, 개호하는 게, 그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서 가족분 중에 누가 개호할 분 안 계신가요? 간병할 분 안 계신가요? 그래서 가족 중에서, 왜냐면 법원에서 630만 원에 개호비를 인정해 주거든요. 근데 우리 바빠서요. 한 달에 월급 어떤 분은 230만 원, 어떤 분은 270만 원. 우리 바빠서 안 돼서요. 그냥 공동간병 있어요. 그러면 내 권리를 다 포기하고 그냥 100만 원만 주세요. 이건 똑같아요. 왜냐면은 앞으로는 630만 원 인정하지만 재판이 끝난다면은, 재판 끝날 때까지는 실제로 지급한 간병비가 얼마입니까? 영수증 내세요.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리고 보험사 직원이요, 자기네들이 공동간병 쓰라고 막 그렇게 해요. 요양병 가라고 그렇게 해놓고, 돈 들잖아요. 원래 간병비 보험사 두 달치밖에 안 대줘요. 보험약관에는 가정간호비라고 그래갖고 퇴원한 다음에만 인정해 줍니다. 그것도 1인만. 그러니까 자기네가 요양병 가라고 그래 놓고 요양병 가면 보험사 되게 좋아요. 왜냐면 일반 병원에서는 한 달에 병원비가 한 300~400만 원 나오잖아요. 그런데 요양병 가면은 뭐 얼마 되나요? 한 150만 원에 200만 원치 안 되죠?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더 싼 데로 가시게 하고, 나중에는 소송하면은 저기 요양병원에 있었는데요.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가 다 알아요. 우리가 돈 다 대줬거든요. 그때 공동간병 있었어요. 간병비 얼마 줬는데 내놓으세요. 그래서 뒤통수를 맞습니다. 식물인간의 경우는요. 식물인간의 경우에는 그렇게 오랫동안 공동간병 있으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. 내 과실이 없거나 적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. 내 과실이 많으면 소송 못합니다. 내 과실이 없거나 적을 때는 소송해서 1년 지나면 신체 감정 받을 수 있어요. 대체로 1년 지났을 때 신체 감정 받으면은 2년 됐을 때, 2년 될 무렵에 마무리가 됩니다. 2년 될 무렵 되면은 병원에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. 그냥 대구를 가시든지 뭐 어디 요양병원 가시든지, 여기 이 병원이 거의 똑같습니다. 왜냐면 수술할 거 아니면은 그냥 환자 관리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보험사한테 눈치 보지 마시고요. 보험사는 개호비를 안 준단 말이에요, 이번 기간에는. 그러니까 개호비를 받으세요. 그리고 2년 지났을 때 개호비 받으면 그 개호비가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. 한 달에 600만 원이 넘잖아요. 1년이면 7천만 원 되잖아요. 그것이 여명기간 동안, 여명기간이 노인들 뭐 5년이 될 수도 있고 7년이 될 수도 있고요. 그럼 그만큼 미리 받는 거예요. 그거 갖고 내가 편안하게 모시는 게 좋습니다.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죠. 아니, 나중에 치료비 계속 들 텐데 보험사랑 한번 합의해서 받으면 끝 아닌가? 보험사랑 그냥 합의하면 완전히 끝이에요. 보험사랑 뭐 2억 원에 합의했다든가 3억 원에 합의했다든가 그건 영원히 끝입니다. 더 이상 청구 못해요. 하지만 소송하면
판사가 언제까지 여명, 살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 생각해서 그때까지만 계산해 준 거예요. 그때 그 이후 더 살지 안 살지 모르죠. 그래서 신체감정 대학병원 의사가 2024년 1월 1일까지다. 그때까지 살 수 있다라고 해줬잖아요. 그 뒤에 생존해 계시면은 다시 또 청구할 수 있어요.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손해이기 때문에. 이번 주에 제가 2건이나 그렇게 안타까운 사고 그런 내용을 보고서요. 가족들은 가족대로 고생하고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피해자 과실도 있기 때문에 치료비 상기하고 나니까 남는 게 없다. 줄 게 없다. 16년을 고생하셨는데 식물인간으로. 피해자 과실은 한 10 내지 20% 있어요.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마이너스다. 줄 게 하나도 없다.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서 식물인간 상태다. 그럴 때는 그냥 쭉 가지 마시고요. 한 1년 지나기 전에 소송을 검토하시는 게 좋습니다. 물론 소송 실익이 있어야만 되죠. 뇌과실이 막 60%, 70% 되고 그러잖아요. 그럼 연세 드신 분들은 소송 못 해요. 그런 분들은 못 합니다. 치료비 공제가 되기 때문에. 개호비. 목을 다친 사지마비는 1인입니다. 1인. 그럼 한 420만 원이 한 달에요. 내 잘못 없을 때요. 허리 다친 하반신 마비는 0.5인입니다. 하루에 4시간 인정해줘요. 머리를 다쳤는데 나중에 상태가 좀 조금은 좋아져요. 말을 하는데 좀 어눌하고요. 그럼 반을 못 씁니다. 그러면 한쪽 팔, 한쪽 다리 쓰는 것은 팔 하나는 이거 밥은 먹을 수 있지만 다리를 못 쓰면은 일어설 수가 없어요. 그렇게 편마비. 그런 경우는 0.75인을 인정합니다. 그래서 가족들이 바쁘다 보면은 신경을 못 쓰고 그냥 지나쳐갖고 나중에 환자도 고생하고요. 가족도 고생하고요.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받을 게 하나도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.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. 내 잘못이 많을 때는 그때는 소송 못하니까 공동감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. 하지만 내 잘못이 없거나 있어봤자 뭐 1, 20%다.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 간병인을 써서 가족이 하든가 아니면 개인 간병인을 써서 그래서 환자를 잘 케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. 외국에서 뉴스에 보면 26년 만에 식물인간에서 깨어난 사람도 있었다는 게 제가 몇 년 전에 본 적이 있는데요. 왜 치료를 할까요? 가능성이 없는데.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. 희망이 있기 때문에.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이대로 가시면 안 되지. 그런 희망을 오랫동안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절대 공동감명 쓰지 마십시오.